네, 주말 동안 수도권에서 요란한 비가 내렸고 강원도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눈비는 모두 그쳤지만 충남과 전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과 이슈를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는 추위가 좀 잠잠했었죠. 그렇지만 눈비가 내리는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다시 추운 느낌도 들었었는데 다시 추위가 찾아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주말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요란한 비가 굉장히 강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3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네. 서울에서도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벼락이 굉장히 좀 심하게 치면서 이 초겨울치고는 굉장히 많은 비와 함께 좀 요란한 비가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반대로 강원 산간에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굉장히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대관령에 17cm가 넘는 굉장히 큰 눈이 쏟아졌고 그 밖에 강원 산간에서도 10cm 안팎 정도 많은 눈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비는 모두 그쳤습니다만 아침 추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관령이 영하 15.3도를 기록했고 파주가 영하 7.7도, 서울도 한 영하 3도 정도 기록을 하면서 아침 추위가 어제보다는 심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시군, 그러니까 충남과 그리고 전북 일부, 금산, 청량, 계룡, 완주, 진안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영하 12도를 밑도는 절대적으로 기온이 낮다라기보다는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상청에서 감기 같은 이런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한파주의보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곳들이 많고 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감기 지수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높은 단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밤새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짙은 안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침 특히 이제 오전 정도까지는 짙은 안개가 굉장히 많고 내린 눈이나 비가 또 살얼음 형태로 도로에 얼어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오늘 오전까지는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환절기라고 하긴 하지만 지난주에는 눈비 소식도 굉장히 잦았고 또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날씨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요? 예, 우리가 이제 2, 3일에 한 번꼴로 보면은 눈이나 비가 또 많이 내린 곳들도 있고 물론 좀 적게 내린 곳들, 그러니까 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한 2, 3일에 한 번꼴로는 눈비가 꼭 내리는 경우를 보였고요. 11월에 들어가지고 추위가 왔다가 풀렸다가 다시 또 강한 추위가 왔다가 풀리는 이런 형태를 좀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아무래도 11월에 들었고 이제 초겨울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한반도 북쪽에 차가운 공기들이 이제 자주 지나가게 되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정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동쪽에서 이런 날씨의 흐름을 막는 어떤 기압계가 형성이 된다면 한반도 북쪽에서 영하 30도에라는 공기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주말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서쪽에서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지상을 통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층과 하층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내렸고 벼락이 치는 그래서 요란한 날씨를 보였고요. 반대로 지난주 평일 같은 경우에는 북서쪽이라든지 또는 서쪽에서 비구름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상공에 역시 차가운 공기들이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구름들이 서해상에서 눈구름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찬바람을 타고 이 내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반도의 날씨 흐름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곧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기온이 좀 오르겠고 눈비도 자주 좀 내리겠습니다만 그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한 주의 날씨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주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말씀해 드린 대로 주말 동안에 내렸던 눈비는 모두 그쳤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눈비 소식이 좀 잦습니다.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에 내일 밤부터 해서 일부 이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 그리고 호남 지방에서도 비가 조금 내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네. 목요일에서도 오전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영동 지방에는 오후에 눈이나 비가 좀 내릴 텐데 말씀해 드린 대로 날씨의 흐름이 어느 정도 풀려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내리더라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늘 영하권에 아침 추위가 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평년 기온을 대부분 회복하겠고요. 내일도 일부 내륙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영하권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낮 기온은 또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년 기온이 한 8도 안팎 정도인데 네. 이 정도 수온주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주 중반 이후부터는 역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위가 있겠고 오후에는 날이 풀리는 이런 날씨들이 반복되겠고요. 주 중반 이후로는 눈비 소식도 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 영하권을 기록해서 이 출근 때마다 추위 때문에 옷차림을 꽁꽁 여미게 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더 추워질지, 얼마나 더 추워질지 걱정이 되는데 기상청에서 겨울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상청에서 이 겨울철 날씨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12월, 1월, 2월 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좀 영하권의 추위가 있긴 합니다만 주 중반 이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예년 이맘때 정도의 추위가 예상이 되고요. 기상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겨울은 크게 춥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겨울 날씨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베리아 쪽에서의 찬 공기가 얼마나 강하게 발달하느냐인데 지금 시베리아의 눈덮임의 정도가 이 속도가 빠르지 않고 강도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베리아 쪽에서의 찬 공기가 어느 정도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예년보다는 조금은 덜 추운 정도의 겨울 날씨가 예상이 되고 네. 다만 이제 북극에서의 바다의 얼음의 정도가 평년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북극의 한기가 이따금씩 내려올 때가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북극 한기가 좀 내려올 때는 일시적으로 강한 한파가 보일 때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올겨울 날씨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눈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봄 가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한반도의 봄철 강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봄에도 강수량이 적게 내리고 이 여름에도 이 장마 기간 동안에도 비가 평년보다 적다면 1년 동안의 가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예상대로 뭐 적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된다면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가뭄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네요. 마지막으로 포항 지진의 여지는 다행히 비교적 잠잠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서해안에서도 지진이 한번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원래 지진이 나던 곳인지 아니면 포항 강진에 여파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포항 강진은 67차례 정도 지금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는 규모 2.0에서 3.0의 작은 여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어제는 여진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기상청에서는 뭐 여진이 수개월가량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주 여진을 통해서 본다면 앞으로도 작은 여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최근에는 반대로 서해안 지역에서 작은 지진들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규모 2.9, 뭐 2.3, 2.6. 그래서 태안군, 뭐 신안군, 인천시 이 해역에서 작은 지진들이 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해안 지역들은 이 한반도의 전체적인 지진 빈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역대 한 10위 안에 드는 강진들은 대부분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태안군에서 2014년에 규모 5.1도 있었고요. 신안군에서 2013년에 규모 4.9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서해안 지역은 지진 다발 지역이기도 하고 네.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륙, 특히 이제 최근에 경북에서 강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서해안 지역, 그래서 해저 밑에 있는 지각의 조사, 이 지각 조사도 좀 시급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서해안 지역의 지진을 본다면 좀 앞으로 시급하게 지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